조용한 새벽입니다. 창문을 닫고 세상의 소리를 조금 멀리한 이 시간, 잊고 있던 생각 하나, 오래전 기억 하나가 문득 마음에 찾아드는 때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지친 몸을 눕히고 눈을 감는 대신 마음을 조금 열어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잠 못 드는 새벽, 그 고요함 사이로 흘러나오는 이야기. 누군가의 작은 글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잔잔히 닿기를 바라며, 새벽 당신의 글, 지금 당신의 이야기 위로 새벽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겨울이 끝날 무렵 나는 아주 조용한 의식을 치른다. 그건 대단한 변화도 아니고 누군가 알아차릴 일도 없는 일이다. 그저 침대 밑으로 손을 뻗어 전기장판 코드를 뽑는 일. 딸깍 하는 소리가 나면 나는 아주 잠시 손을 멈춘다. 그 소리는 마치 계절이 한 걸음 물러나는 신호 같아서 몸보다 마음이 먼저 싸늘해진다. 겨울 동안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던 것, 한 번 켜두면 아무 말 없이 내 잠을 도와주던 것, 그것이 멈추는 순간 침대는 말없이 그 본연의 온도로 되돌아간다. 차갑고 납작하고 적막한 표면, 어쩌면 나는 그 순간을 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능한 한늦게까지 전기장판을 꺼내놓았다. 봄이 왔다는 말에도, 햇살이 부드러워졌다는 뉴스에도 나는 무심한 척 전기장판 위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 순간은 찾아온다. 방 안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이불 속에서 땀이 맺히기 시작하고, 아침이면 시트가 조금씩 눅눅해질 무렵 나는 마지못해 손을 뻗는다. 그리고 딸깍. 코드를 뽑는 순간 몸은 아직 따뜻한데 마음이 먼저 식는다. 무언가가 끝났다는 감각이 천천히 퍼진다. 그건 단지 계절의 끝만은 아니다. 어쩌면 어떤 관계의 끝, 어떤 감정의 식음, 혹은 아주 오랫동안 의지했던 무언가를 놓는 감각일지도 모른다. 겨울 동안 나는 그 따뜻한 열기에 의지해 많은 밤을 보냈다. 감기에 걸렸을 때도, 서글픔에 젖어 울음을 삼킬 때도 말없이 등을 데워주던 그 장판 위에서 나는 살아있었다. 그 위에 누워있으면 겨울이 좀 덜 차갑게 느껴졌다. 세상이 버겁게 다가오는 날에도 나는 이불 속에서 안정을 찾았다. 그래서인지 전기장판의 코드를 뽑는 일은 마치 스스로에게 이제는 혼자서도 따뜻해질 수 있어야 해 하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밤 나는 코드를 뽑은 침대에 그대로 누워보았다. 예상했던 대로 시트는 차가웠다. 잠시 몸을 떨었고 이불 속은 더디게 데워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차가움이 싫지 않았다.
그건 겨울 끝자락의 냉기였고 겨우내 쌓였던 나의 마음을 다 녹이고 지나가는 어떤 환기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내가 무심코 뽑은 코드 하나가 그 빗소리와 어우러져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인생이란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익숙하고 따뜻한 것들을 하나씩 놓아야만 새로운 계절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그 과정을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일. 다음 날 아침 나는 전기장판을 침대에서 걷어냈다. 구겨진 시트를 펴고 햇살이 닿도록 커튼을 조금 더 열었다. 빈 침대 위에는 아무 장치도 없었지만 그 적막한 온도마저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온기에만 기대지 않아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조금은 알게 되었으니까.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평범한 일일지 몰라도 나에게 전기장판 코드를 뽑는 순간은 계절이 바뀌는 감각이자 마음 한 자락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나는 오늘도 그 침대에 누워 익숙했던 온도를 떠올린다. 그리고 조용히 새로운 온도에 몸을 맡긴다. 어느 날 저녁 마트에서 돌아온 뒤 장바구니를 정리하다가 바닥에서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다. 구김이 많아 쉽게 펴지지 않았고 잉크는 습기를 머금은 듯 조금 번져 있었다. 무심코 펼쳐든 그 종이 한 장은 오늘 하루의 작은 기록이었다. 계란 한 판, 두부 두모, 파 한 단, 우유 한 통과 김치찌개 거리. 그리고 마지막엔 에코백 할인 마이너스 50원. 내가 장을 본 시간은 오후 6시 41분. 결제 수단은 체크카드. 불과 몇 시간 전 일인데 왜 그렇게 멀게 느껴졌을까? 그 영수증은 단순히 금액을 적은 종이 그 이상이었다. 나는 영수증을 쥐고 주방으로 돌아와 냉장고 안에 차곡차곡 채워진 식재료를 바라봤다. 계란을 담아두고 두부는 밀폐 용기에 옮겼다. 무심한 손놀림이었지만 그 위로 작은 의미가 묻어났다. 내가 오늘도 나를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냈구나 하는 소소한 실감.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종이를 받아든다. 택배 송장, 카드 영수증, 배달 쪽지. 하지만 그중 어떤 것들은 이상하게 마음에 걸린다. 특별히 의미 있는 물건도 아닌데 쉽게 버릴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날의 영수증도 그랬다. 버리기엔 너무 일상적이고 간직하기엔 너무 흔한.
나는 그 영수증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잠시 바라봤다. 그 안에는 그날의 기분, 장바구니를 끌던 내 발걸음, 할인 코너 앞에서 고민하던 시간이 모두 담겨 있었다. 요즘 나는 자주 무언가를 잊는다. 어제 어떤 반찬을 먹었는지, 마지막으로 친구와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 하지만 이렇게 영수증을 통해 하루를 되짚어보면 잊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난다. 마트의 조명, 캐셔의 짧은 인사, 장바구니를 메고 나온 저녁의 공기. 그 모든 것들이 영수증 한 장에 눌러 찍혀 종이 위에 남는다. 어쩌면 영수증은 작고 사적인 연대기일지도 모른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지,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말없이 적어 내려간 하루의 증거. 나는 그 종이를 다시 곱게 접어 책상 서랍 한쪽에 넣었다. 언젠가 또 꺼내보면 그날의 장면들이 다시 떠오를 것 같아서.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흘러가면서도 쌓여간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순간들이 어느 날 커다란 의미로 돌아온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장바구니 바닥에도 어떤 기억이 구겨져 남아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 종이를 펼쳤을 때 그 안에는 오늘도 묵묵히 살아낸 당신의 하루가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이다. 아파트 꼭대기층 옥상 철문은 평소 닫혀 있다. 경고 문구와 자물쇠가 덩그러니 걸려 있고 아이들은 감히 올라오지 못하는 공간. 하지만 그날은 바람 때문인지 철문이 덜 닫혀 있었고 나는 무심코 그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곳은 생각보다 단조롭고 공허한 공간이었다. 회색 벽, 노란 배수관, 햇볕에 바랜 수도함, 그리고 그 한가운데 희미하게 움직이는 한 조각의 종이. 자세히 보니 그것은 바람결에 걸려 흔들리는 종이연이었다. 연줄은 이미 끊긴 지 오래였고 다만 철제 펜스 끝자락에 걸려 끊어진 몸체만이 이리저리 휘청이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어릴 적 연을 날리던 겨울 하늘을 떠올렸다. 매서운 바람 속에서 손끝이 얼어붙도록 줄을 감고 하늘 끝까지 올려보내던 빨간 연. 그 위엔 정성껏 그려놓은 동그란 태극 문양이 있었고 바람을 받아 드높이 떠오르던 그 모습을 나는 두 눈 가득 바라보곤 했다. 하지만 연은 늘 생각보다 쉽게 하늘을 놓쳤다. 줄이 끊기거나 방향을 잃거나 어디선가 걸려 찢어지기도 했다. 옥상 위의 그 종이 연도 누군가 그렇게 놓쳐버린 것일까? 바람을 타고 떠올랐다가 갈 곳을 잃고 떨어져 그냥 거기 철문 뒤 어딘가에 남은
바람은 계속해서 불었고 연은 살아있는 듯 흔들렸다. 그 모습은 무언가 간절한 몸짓 같기도 했다. 도달하지 못한 마음, 채 말하지 못한 인사, 다 마무리하지 못한 장면 하나. 우리는 모두 한때 무언가를 높이 띄워 올린 적이 있다. 그게 꿈이었든 사람이었든 아니면 그저 마음속 기대였든. 하지만 하늘은 늘 그렇게 받아주지 않는다. 어떤 연은 높이 오르다 찢어지고 어떤 연은 엉뚱한 방향으로 휘청거리다 결국 땅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그런 흔적은 종종 우리가 다 잊었다고 생각한 곳에 불쑥 남아있다. 옥상 철문 너머 나는 한참을 그 연을 바라봤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공간, 그 속에 남아 흔들리는 한 조각의 마음. 그 연은 어느 누구의 손에서도 이미 떨어졌겠지만 아직도 어딘가를 향해 몸을 비틀며 방향을 찾고 있었다. 나는 철문 너머로 살며시 손을 뻗었다. 잡히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저 그 바람을 느껴보고 싶었다. 이따금 우리는 놓쳐버린 것들로 인해 더 오래 생각하게 된다. 붙잡지 못했기에 오히려 오래 마음에 남는. 옥상에서 내려오며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곳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 바람 속에는 언젠가 다시 띄워 올릴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았다. 가을 끝자락 마을 어귀의 골목은 낙엽으로 가득 덮여 있었다. 황갈색 잎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고 그 위로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이 무심하게 방향을 바꿔주곤 했다. 나는 산책을 하던 중이었고 적당히 축축해진 흙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때 발끝이 딱딱한 무언가에 툭 하고 부딪혔다. 낙엽을 걷어내니 그 아래엔 작은 유리 조각 하나가 빛을 머금고 있었다. 태양은 기울고 있었고 그 유리는 그 시간에 금빛을 받아 작은 별처럼 반짝였다. 무심코 허리를 숙여 조각을 들어보았다. 모서리는 날카로웠고 가장자리는 조금씩 닳아 있었다. 어쩌다 여기까지 흘러들어온 것일까? 무언가 깨진 뒤 흩어진 조각 중 하나일까? 병, 컵, 혹은 전혀 다른 용도였던 무엇? 나는 그 유리를 한참 들여다봤다. 그 안엔 더 이상 투명함이 없었고 자잘한 흠집과 오염된 흔적만이 겹겹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낙엽 사이에서 유일하게 빛나던 조각이었다. 인생이란 것도 그런 것 아닐까. 무언가 한때 온전했던 것이 시간과 사건을 지나며 흩어지고 깨지고 마침내 어떤 자리에 멈추는 것. 누군가는 그것을 파편이라 부르지만 다른 누군가는 기억이라 부른다. 나는 그 유리 조각을 조심히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의 공기와 발끝에 느껴졌던 감각과 고요한 오후의 빛까지 함께 담아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와 그 조각을 작은 유리 접시 위에 올려두었다. 평범한 나무 책상 위에서 그 조각은 다시 한번 작은 빛을 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그 유리 조각을 볼 때마다 그날 골목의 낙엽들을 떠올리게 되었다. 쌓이고 쌓이다 어느 순간 우연히 드러나는 어떤 진실 같은 것. 사람 사이의 관계도 우리의 감정도 그렇게 켜켜이 덮여 있다가 어느 날 문득 발끝에 툭 하고 닿는 것이다. 그 조각은 내가 일부러 찾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조각 쪽에서 먼저 내게 다가온 듯했다. 우리가 지나치는 많은 순간들이 사실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조각을 품고 살아간다. 누군가는 꺼내놓기를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꺼내놓을 말을 몰라 그저 마음속에 쥐고만 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조각을 조용히 꺼내어 빛 위에 올려보면 생각보다 더 아름답게 그 흔적이 드러나는 법이다. 그리고 그런 순간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섬세하게 만든다. 내 발끝에 닿았던 유리 조각처럼 당신도 오늘 어떤 작고 선명한 기억을 조우하게 될지 모른다. 그게 다치지 않도록, 하지만 놓치지도 않도록 조심스레 안아주길 바란다. 해가 기울면 도시의 풍경도 조용히 바뀐다. 해질 무렵의 지하철은 특히 그렇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의 피곤한 몸짓, 다음 목적지를 향해 조용히 나아가는 회색의 열차, 그리고 그 안을 채우는 잔잔한 소음들. 그날 나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창가에 앉아 창문 너머 어둑해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승객들 사이로 들려오는 희미한 음악 소리. 어딘가에서 새어나오는 이어폰 소리였다. 누군가 너무 크게 음악을 듣고 있어서인지 나까지도 그 가사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전혀 거슬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음악은 내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내가 듣지도 않았고 틀지도 않았던 음악인데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 있는 듯 그냥 곁에서 흐르는 것이 좋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 음악의 주인을 찾아보았다. 창가 쪽에 앉은 여학생 한 명. 가방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고 눈은 감긴 채 이어폰 선이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려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편안해 보였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작은 우주 속 그녀만의 세계. 지하철이라는 밀폐된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리를 갖고 살아간다. 누군가는 통화 중이고
누군가는 숨을 참듯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어폰으로 하루를 달래고 있다. 나는 문득 이어폰이라는 물건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대신해 왔는지 떠올랐다. 눈물이 날 것 같을 때,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때, 말하지 못하는 고백을 마음에 담을 때, 이어폰 속 음악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다. 그날 들리던 노래의 멜로디는 시간이 지나며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 분위기만은 지금도 선명하다. 해질 무렵 차창 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 사람들 사이로 흐르던 음악 소리, 그 모든 것이 어울려 작은 영화처럼 내 기억 속에 남았다. 지하철이 한 정거장을 지나고 그 여학생은 조용히 눈을 떴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다음 역에서 내렸다. 이어폰 선은 여전히 흔들렸고 그가 떠난 자리엔 어떤 잔상이 남아 있었다. 음악이 사라진 자리, 그러나 오히려 더 또렷해진 마음의 울림. 그날 이후 나는 종종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끼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 그들 모두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거나 혹은 무언가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 같아서.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속도로 하루를 살아가며 이어폰이라는 작은 쉼터를 빌려 마음을 다듬는다. 그리고 때로는 그 소리가 새어나와 타인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남긴다. 누군가의 귀에 꽂힌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노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기억을 데려오기도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오늘 들려준 그 음악이 어느 날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해질 무렵의 지하철 안.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무대 위에서 흘러나오는 그 노래는 당신이라는 한 사람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밤이 깊어갈수록 아파트 복도는 조용해진다. 하나둘 꺼지는 집집마다의 불빛, 자동차 문 닫히는 소리도 멎고 엘리베이터는 마지막 층을 찍은 뒤 긴 침묵에 들어간다. 그날도 나는 늦은 퇴근을 하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대개는 익숙하게 지나치던 그 복도, 그날따라 왠지 낯설고 납작한 고요 속에 내 발소리마저 너무 크게 울렸다. 그때 복도 끝 창문 아래 무언가 깜빡거리는 빛이 있었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다. 그러다 다시 눈을 돌리니 분명 작은 불빛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다. 자세히 다가가 보니 그건 누군가 창틀에 놓아둔 작은 촛불이었다.
종이컵 속에 담긴 듯한 불꽃 하나 복도 창문에 기대어 미약하지만 또렷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어떤 용도였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어두운 복도에 왜 이 불꽃을 놓아두었을까? 나는 한참 그 앞에 멈춰 서 있었다. 바람이 거의 없는 복도였기에 불꽃은 거의 흔들림 없이 타올랐다. 하지만 순간순간 불빛이 짧게 기우뚱할 때면 내 마음도 같이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다. 그 불꽃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마음 같기도 했고, 혹은 누군가를 보내지 못한 잔상처럼도 보였다. 불을 밝히는 데는 전기가 더 밝고 스마트한 조명 하나면 훨씬 실용적이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원시적인 불꽃에 마음이 머무는 걸까? 그건 어쩌면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남은 무언가를 상기시키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 정전이 되던 날 켜놓던 촛불.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하며 후 불던 촛불. 기도하며 잠시 눈을 감던 밤의 초. 그 모든 기억이 조용히 되살아나는 시간. 나는 그 불꽃을 지켜보며 문득 기다림이란 단어를 떠올렸다. 지나간 하루의 끝에서 혹은 아주 오래전 흘러간 감정의 자락 끝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불을 켜두고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닐까.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무너진 마음이 다시 서기를,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작고 묵묵한 바람. 그 불꽃은 그렇게 누구의 목소리도 담지 않은 채 복도 끝 창문에 남겨져 있었다. 나는 작은 한숨을 내쉬고 그 곁을 지나쳐 내 문을 열었다. 불이 켜진 실내로 들어와도 내 마음은 그 불꽃 앞에 남아있는 듯했다.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마음이 작은 불빛처럼 전해질 때가 있다. 복도 끝에서 조용히 타오르던 그 촛불처럼 당신이 마음속에 켜둔 빛도 누군가의 어두운 시간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기를. 그 밤 이후 나는 매일 복도 끝 창문을 지나며 그 자리를 무심코 바라보곤 한다. 그 불꽃은 어느 날은 사라져 있었고 어느 날은 다른 모양으로 다시 나타났다. 아마도 누군가의 조용한 인사 그리고 아주 작은 용기일지도 모른다. 이어폰 줄이 끊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단선이겠거니 싶었어요.
가끔은 선을 돌려 꼽아보면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왼쪽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른쪽 귀만 덩그러니 음악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한쪽 소리만 들리는 채로 나는 몇 날 며칠을 걸었습니다. 이어폰을 빼지 않았어요. 마치 일부러라도 세상의 균형을 깨뜨리고 싶었던 것처럼. 혹은 일부러 어딘가 조용한 한쪽을 남겨두고 싶었던 것 같기도 했죠. 한쪽 귀로만 듣는 음악은 처음엔 몹시 어색했습니다. 화음이 반쯤 사라진 듯했고 악기 소리들이 균형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가수의 목소리도 무언가 덜 찬 느낌이었고 드럼은 멀리서 울리는 소리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색함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나머지 절반의 공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왼쪽 귀에서 들리지 않는 그 공백 안에 이상하게도 많은 것들이 들렸습니다. 처음엔 발소리였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지하철 플랫폼에서, 거리의 골목에서 내 발이 바닥을 누르는 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걷는 내내 그 한쪽 귀로는 조용히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내는 소음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바람 소리였습니다. 풍경 사이를 스쳐가는 소리, 전봇대 사이로 울리는 바람의 떨림. 그건 음악보다 더 깊게 스며들었고 마치 이어폰 줄이 끊기지 않았다면 듣지 못했을 배경의 목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의 말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조용히 전화를 받는 목소리, 누군가를 부르는 짧은 외침, 커피숍에서 나직이 웃는 소리. 나는 음악을 한쪽으로 듣고 있었지만 다른 한쪽은 세상과 연결된 마이크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항상 두 쪽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소리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모든 소리가 동시에 들어오니 정작 중요한 소리 하나가 묻혀버리는 건 아닐까? 이어폰 줄이 끊긴 이후에 나는 어쩌면 선택해서 듣는 훈련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한쪽 귀로는 음악, 한쪽 귀로는 세상. 그 사이를 오가며 나는 내 안의 감정도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한쪽 귀에는 습관처럼 음악이 흘렀고 다른 한쪽으로는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도 리듬감 있게 들려와 나는 결국 음악을 껐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이어폰을 꽂지 않은 왼쪽 귀를 통해 들리는 세상의 진짜 소리였습니다. 빗방울이 나무 잎에 부딪히는 소리, 차가 지나가며 튀긴 물방울 소리, 건물 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의 흐름까지. 그건 내가 평소에 외면하고 있던 고요함이자 진동이었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다가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두 귀를 모두 막고 있다는 사실을. 그건 진짜 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방어일 수도 있고, 혹은 고요함을 견디기 힘들어 일부러 흘려보내는 음악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어폰 한쪽이 끊긴 후에 나는 그 고요함과 마주하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어폰 줄 하나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진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감정과 연결되는 통로, 세상을 향한 내 귀에 열린 채널, 그 채널을 잊고 살아왔던 나는 이제 다시 그 연결을 복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어폰 줄은 그리 비싼 것도 아니고 누구나 쉽게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그 끊긴 이어폰을 계속 들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끊어진 상태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쪽의 소리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내게 더 중요한 울림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어짐을 경험합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감정이 끊어지고 때로는 스스로와의 연결이 끊어지기도 하죠. 그럴 땐 뭔가를 다시 붙잡으려 하기보단 그 단절의 순간을 천천히 들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끊어진 뒤에야 들리는 감정, 끊어진 다음에야 보이는 시선. 그건 이어져 있을 땐 절대 알 수 없던 것들이죠. 지금은 이어폰을 새로 샀습니다. 양쪽 다 잘 들립니다. 음악은 풍성하게 들리고 화음도 완벽하게 복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가끔 예전에 그 끊어진 이어폰을 꺼내 듣습니다. 한쪽 귀에만 음악이 흐르고 다른 쪽은 고요한 그 시간. 그건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내 안의 균형을 회복하던 시기였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해야만 의미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부족한 한쪽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되니까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조금은 불완전한 이 세상의 소리를 한쪽 귀로 천천히 듣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잊고 있었던 나의 진심이 들려오니까요. 오늘 새벽 우리는 한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래 품어온 기억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조용히 흘려보낸 하루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 속엔 분명히 당신이 있었지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이 있고 조용히 곁에 머무는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그런 새벽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당신의 글을 기다리겠습니다.